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최근 재건축 둘러싸고 아주 논란이 많았던 단지 해운대 대우마리나 이 재건축이 조금 이제 윤곽을 좀 다르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우마리나 최근까지만 해도 뭐 상가를 엉뚱하게 쪼개기 분양을 해가지고 123개로 쪼개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재건축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이 많았던 그런 단지였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아랫게 그러니까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제 그 방식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기존의 재건축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을 맡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탁사가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2016년부터 이제 정부 부위 바뀌면서 그 길이 많이 열렸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뭐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직 뭐 1구역입니까? 거기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 대우마리나가 워낙 이제 크고, 단지가 크고, 또 해운대에 아주 그냥 대형 재건축 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탁사들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이제 설명회를 이제 열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방식 재건축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조합 방식의 어떤 기존 조합 방식으로 하면 이제 비리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불필요한 자금을 없애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피 대우마리나 1, 2차는 이제 원래 준공한 지 32년 되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총 1164세대 규모. 1단지는 14개동 714세대. 그리고 2단지는 1개동 450세대입니다. 뭐 크죠. 이건 뭐 해운대 그런 대규모 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수영구의 삼익비치에 버금가는 그런, 버금간다기보다는 뭐 규모는 뭐 절반도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알짜배기 땅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날 이제 행사장에 많은 이제 신탁사들도 와서 관심을 보이는데, 재건축에 주로 이제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어디냐면, 한국토지신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산신탁. 그 다음에 KB부동산신탁. 이게 이제 세 개가 대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신한자산신탁, 어떤 이런 많은 신탁 회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둘러보고 갔는데, 정말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것인가, 그걸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갈등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특히 이제 서울의 둔촌 주공사태, 이건 전국적으로 지금, 말썽이 됐던 단지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개발 전문 금융기관인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서 진행하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 지역인 여의도 목동에 신탁을 붐이 일고 있고, 여의도 재건축 추진 16개 단지 중에서 7곳, 목동 14개 단지 중에 4곳의 신탁 재건축 방식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이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은 이제 사업 시행사 방식의 신탁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이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가지고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해가지고 사업 전반을 맡기는 사업 시행자 방식,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조합을 설립해놓고 그 다음에 신탁사의 금고지기만 맡기는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다르죠. 완전히 신탁사에 뭐 일임하는 방식이 있고,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조금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이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신탁 방식, 이게 이제 사업자 방식의 신탁 재건축,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서 어느 정도 그걸 좀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자 대행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지금 현재 동네 사직 1-5구역 이 사업자 시행자 방식으로 하는데,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우마리나 재건축위원회는 연내 이제 후보군을 압축한 뒤에 내년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건 뭐 시공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 시행자들을 이제 압축하겠다는 거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절차를 밟으면서 상가 쪼개기 분양한 상가, 그다음에 수익, 비용 이런 거를 독립 정산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지난 9월 17일 날 마루이나 재건축 설명회 좀 됐죠. 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방식에서는 주민들의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재건축 방식, 신탁 방식을 하면. 근데 75%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려 그러면 이게 또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법에서는 입주민들 75% 동의뿐만 아니고 그 부지의 50%를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은 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뭐니 뭐해도 입주민들이 이제 신택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개죠. 건축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당연히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신탁사에서 딱 맡겨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대규모로 추진을 해버리니까 작업력도 있고 빨리 되겠죠. 그 다음 공사비 증액 등 시공사의 갑질을 지금 없앨 수 있다. 지금 뭐 시공사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촉진 2-1 지역은 뭐 공사비를 올려달라니까 그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장 부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막 깨끗하게 어떤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재건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신탁사를 하나 정해서 맡기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뭐 어떤가. 참 방식은 좋죠. 이런 문제점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가지고 진행됐는데 성공 사례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 평균 사업 기간이 지금 9년인데 이게 이제 신탁사를 통해서 하면 1-2년, 길게는 3-4년이 소요되니까 한 5년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끝낼 수 있다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절차가 많이 제가 여기 절차도 표로 올려놨습니다만은 신탁 방식을 하면 사업 시행자 고시, 시공자 조기 선정, 사업 시행가 뭐 이래 가지고 절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에 이런 신탁이 도입된 건 2016년인데 전국 40개 현장이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된 사업 현장은 5개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뭐 조금 뭐 문제가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는 신탁 방식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쪽박이 되든지 아니면 대박이 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첫째가 이제 조합 방식에는 없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분양 수입의 1 내지 4%. 분양 수익이 보면 뭐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라 그러면 그게 뭐 상상을 초월하죠. 1000세대면 평당 뭐 이게 몇 억입니까? 한 10억만 잡아도 1000세대 10억이면 몇 조죠? 거의 1조 2조 되는데 거기에 1% 내지 4%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억에서 500억은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뭐 금액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바웃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그게 생각인데 일단은 분양 수입의 1 내지 4%가 이제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수료 책정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실 이거는. 또 그래 일반 분양이 많은 사업장은 수수료가 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한 최고 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개별조합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크게 든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계약하면 해지가 어렵습니다. 신탁 방식을 진행하는 데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 해지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시공사의 갑질은 벗어날 수 있지만은 이 신탁사의 갑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공사 못지않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신탁사들이죠. 그 신탁사가 조합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신탁사 의지대로 해버리면 조합원이 맞서기 힘들고, 더구나 신탁사하고 조합하고 또 이렇게 짜고 한다면 그거 역시 또 부정부패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연 신탁사가 이제 재건축 전문 집단가가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건 뭐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사실은 뭐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과연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장단점이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대우 마리나가 상당히 잘 되고 하면 뭐 보는 우리도 좋은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어려움, 이런 것도 많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부산에서 이제 신탁 방식을 처음 채택했던 정비사업단지가 있는데, 동대신 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명륜 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이 두 재건축 사업 단지가 있는데 모두 실패하고 다시 조합원 방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표로 보내놨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는 아주 요지기 때문에 정말 신탁사, 양심적인 신탁사를 구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면 아마 그런 공기도 단축이 되고 아주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9년 내지 10년 걸리는 기간을 5년으로 안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게 만일 제대로 안 되면 가뜩이나 지금 복잡한 대우 마리나 재건축 사업이 엉망되면서 다시 이게 어딥니까? 동대신동이나 명륜 2구역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더구나 한번 신탁사를 정하면 해제하려고 그러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30년 아파트가 40년, 50년 갈 수도 있는 쪽발 찰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탁 방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우 마리나가 이 결정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